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만 자한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28번째 시간으로 일본물어 2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물어 23 신상목 대외 무역과 순교의 고장 나카사키. 도쿠가와 막부 시절 세국 정책은 조선과 같은 고립 정책이 아니라 막부의 대창구 독점 정책. 나카사키 포르투갈 상선 입방하면 항구도시로 하면서 상구도시로 성장. 영주 오무라 스미타다 나카사키를 예수회의 기정에 교회령이 됨. 도요토미 히데요시 1597년 스페인인 4명 등 26명의 가톨릭 신도 나카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서 체험. 17세기 초 일본에 들어온 남만선 포르투갈 선박을 그린 그림. 왼쪽은 포르투갈 범선과 서는 상인들이, 오른쪽에서는 선교사의 모습이 보인다. 도쿠와 막부가 열린 후 일본은 전국시대의 무력 투쟁과 혼란의 시대를 넘어 점차 안정을 되찾는다. 하극상이 난무하던 난세를 뚫고 천하를 차지한 도쿠가 막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치력 공고화를 위한 일대 국가 개조 작업에 착수한다. 그러한 작업의 핵심에는 막부의 대외 통교 독점 정책이 있었다. 16세기 일본의 통일 과정은 누가 외부와 통교를 부국 강병에 보다 유효하게 활용하느냐의 경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유럽 세력의 등장은 대외 통교의 전략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그들은 신무기, 대포, 조총을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규슈 지방의 전략적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시대의 변화를 꿰뚫어본 오다 노부나가는 신무기를 전략화하여 가장 먼저 천하 통일에 근접할 수 있었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규슈 핵심 지역을 장악, 권력 유지 기반이자 대외 평창 야망 투사를 위한 전쟁기지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후계 쇼군들이 다이묘 영주들의 독자적인 대외 통교 억제에 나선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일본에서 가장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곳이 나카사키이다. 세국정책의 의미. 세국정책을 시행한 도쿠가와 이에미스. 도쿠가 이에야스는 집권 초기에 대외 통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주인선 무역 형태로 일정한 조건하에 허가를 받은 다이묘나 상인들의 대외 무역을 허용했다. 그러나 3대 쇼군 이에미스 서양인들을 추방하고 모든 번의 외부와의 통교를 일절 금지한다. 이른바 세국정책이다. 세국정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세국정책은 단순한 고립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국이라는 말은 1801년 시즈키 다다오의 세국론이라는 책자 제목에서 유래하였다. 시즈키가 엥헬베르트 카멘프페르가 저술한 일본지의 네덜란드판을 번역한 인물이다. 일본지에는 본편의 부록으로 일본에서는 자국인의 출국, 외국인의 입국을 금하고 일본과 세계제국과의 교통을 금지하는 것을 규칙이라는 소논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시즈키는 본문 중에 세국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착안하여 동논문의 제목을 세국론이라 번역하였다. 세국론이라는 말은 사실 에도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세국론의 역사용으로 등장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로 주로 막부 교육 독점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담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즉 쇠사슬을 결박하는 대상은 번이지 막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막부의 세국정책은 폐문정책이 아니라 막부가 사람, 물자, 정보의 대외 교류를 통제하는 창구 독점 정책으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에도 시대의 세국정책은 서양 것을 명목적으로 거부하는 조선의 위정적 사류의 이념형 고립정책과 같지 않다. 막부는 세국정책에 따라 역사적
경위와 전략적 관점을 고려하여 4개의 대정책 통교 창구만을 열어두었다. 사스마 번과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 마스마의 번과 에조치, 지금의 홋카이도, 사스마 번과 조선 간의 통교를 허용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유럽 중국과의 교류는 막부의 적할령인 나카사키로 한정하였다. 섬나라인 일본은 모든 해안선의 외부 교류 창구가 될 수 있다. 막부는 다임요들에게 일정 크기 이상의 선박 건조를 금지하는 등 2중 3중의 통제를 가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대외관계를 틀어지고 교육을 관리하려 하였다. 그 통제의 중심에 있던 막부 권력 유지의 핵심 지역이 나카사키였다. 교회령이 된 나카사키는 본래 작은 어촌에 불과했으나 1570년 영주 오무라 스미타다에 의해 포르투갈 상선의 입방지가 되면서 일본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다채로운 역사의 고장이 된다. 나카사키는 근세 시기 일본의 대유럽 교류 창구이자 대중국 무역 중심지로서 에도 시대 260년 발전 과정을 축약하고 있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카사키는 초기 기독교 전래기에 일본에서 가장 기독교가 융성했던 곳이다. 스미타다는 1563년 그의 사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일본 최초의 키리스탄 다이미가 된 인물이다. 그는 기독교를 적극 받아들였고 그와 함께 포르투갈인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에 주목하였다. 1567년 예수의 선교사 루이스 데 알메이다가 나카사키에 도착하면서 기독교 포교가 시작된다. 알메이다는 히라도에 일본 최초의 서양 의술 병원을 세운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1569년 빌렐라 신부에 의해 수백 명에 달하는 신자에게 세례가 행해지고 교회당이 세워지는 등 교세 확장이 본격화되었다. 포르투갈 상선이 입방하는 1571년 시점에 나카사키에는 이미 1500명이나 헤아리는 기독교 신자가 있었다. 포르투갈 상선의 입방으로 예수교의 입지가 강화되고 교세가 공고해지자 1580년 오무라 가문은 나카사키의 관할권을 아예 예수회에 기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가의 류조지 가문과 사스마의 시마즈 가문이 규슈 패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입지가 이틀어진 오무라 가문이 영지를 지키기 위해 예수회를 활용하자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스미타다가 선교에게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해 관할권을 넘긴 것이라는 설도 있다. 어쨌거나 포르투갈 상선에 대한 입항세 징수권과 재판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나카사키 및 인접 모기에 대한 관할권이 예수회로 이관되었다. 한국인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로마의 예수회 고문서관에 보관된 스페인어 문서의 기록이 있으며 일본 측 사료에도 그를 뒷받침하는 정황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현대 주권 개념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만 나카사키는 한때 이론적으로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는 교회령이었을 정도로 기독교와 인연이 깊은 땅이다. 예수회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포르투갈 상선이 입항하는 나카사키는 곧 남만 포르투갈 스페인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한다. 포르투갈 상선이 실어오는 대포, 화약 등의 전략 물자와 중국산 생사, 비단 등의 소비재는 키리스탄 다이묘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를 바탕으로 예수의 선교사들은 더욱 본격적인 포교 활동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이권의 중심지이자 기독교 포교의 거점이 된 것이 호사다마였다. 나카사키는 시마즈 가문에 의해 일시 접수되었다가 자신의 명령에 불복한 시마즈 가문을 응징하기 위해 규슈 정벌에 나선 히데요시에 의해 광백 직할령이 된다. 바테렌 주왕령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서양과 통교했지만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서로 달랐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선계자로서 기존의 방침을 대부분 계승했으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뜻을 달리했다. 노부나가는 부국강병의 관점에서 유럽 세력과 교역에 도움이 된다면 기독교 포교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히데요시는 교육의 진리는 취하고자 했으나 기독교 포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히데요시는 1587년 소위 바테렌 추왕령, 바테렌은 신부를 의미하는 포르투갈의 바드레의 차어이다.
내려 선교사들의 추방을 명한다. 신국인 일본에서 사법의 신봉자들이 신사 불각을 파기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히데요시는 20일 이내 모든 선교사의 일본 퇴거를 명하였으나 실제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하지는 않았다. 이때의 추방령은 개종강요, 노예무역, 묵인, 불상파괴 등 기독교의 만행에 대한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분노가 반영된 적극적 선언적 음포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과 기독교 포교를 분리하는 한편 기독교의 기존 정치질서 파괴적 성격을 인식하고 경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훗날 독국과 막부의 강력한 기독교 금교 및 세국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바테렌 추방령에 의해 포교가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수면 하에서의 엄밀한 포교는 묵인되었다. 추방령 자체가 사제 추방과 기독교 포교 금지를 규정할 뿐 기독교 신앙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히데요시가 본격적인 기독교의 탄압에 나선 것은 1596년 소위 산 펠리페호 사건 이후이다. 산 펠리페호 사건은 스페인 세력의 동아시아 진출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1494년 토스데시아스 조약과 1529년 사라고사 조약에 따라 포르투갈만이 일본과 통계하고 있었으나 스페인이 1571년 필리핀을 정복하고 필리핀 멕시코를 연결하는 태평양 횡단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상황이 일변한다. 동항로상에 위치한 일본의 스페인 선박들이 자연스럽게 출몰하게 된 것이다. 일본과 포르투갈의 식민 제국은 새로운 교육 파트너의 등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순조로웠던 포르투갈에 비해 스페인과의 관계 설정은 진통을 겪는다. 끝. 좋아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